네, 종부세법이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종부세 정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제 종결을 짓는 올해 바뀌는 종부세법 내용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개정이 완전히 되었고요.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종부세 우리 뭐 특례 신청 있죠. 특례 신청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라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바뀌어가지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감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개정안에는 지난번 8월 달에 7, 8월 달이었죠. 개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그 제출했는 개정안에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2022년에 종부세 개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가지였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12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감면 방안이었고요. 내년에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논의가 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감면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부분까지도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뀌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정부 개정안에 한 3가지였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별공제 원래 11억 원인데 3억 원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이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낸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니냐.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진짜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내도록 하자라고 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공제를 굉장히 늘렸어요. 늘렸는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볼 필요도 없다. 이래서 완전히 삭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판정 범위, 제외 주택이 되는 그 주택 범위를 확대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는 두 번째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 삭제가 됐으니까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요거는 뭐 크게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1주택자 판정 시에 제외되는 주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대충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을 갖고 계시죠. 여러 채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 채를 다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여러 채를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한 주택만 갖고 있다면 한 주택이 가격이 되겠죠. 거기다가 기본공제 요거 뺀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원래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이 기본공제가 11억 원이 아니고 14억 원이 됐을 텐데 어쨌든 통과가 안 됐으니까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이제 11억 원으로 픽스가 됐다. 다주택자들은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6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초과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애를 곱해요.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100%였습니다. 100%였는데 시행령을 이번 정부 들어서 개정을 했죠. 개정을 해가지고 예전 가격으로 되도록이면 돌리기 위해서 60%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 금액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면 10억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낼 텐데 60%만 내니까 6억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아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죠. 우리 한 주택자면 기본세율이 0.6에서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채라도 더 갖고 있다. 다주택자다. 그래 돼버리면 중과가 돼버려가지고 거의 2배를 내게 됩니다. 1.2에서 6.0%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제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세법 개정안 내용에 보면 이것도 그냥 일률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 한 주택자처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통과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건 종부세 세액이 이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고 나면 여기다가 재산세 납부분 또 이제 발라내야 되죠. 그래서 빼고 다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고령자, 그러니까 나이가 60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빼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 5년 이상 됐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또 빼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빼주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내는 금액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원래 낼 수 있는 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밖에 내면 150%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100원을 냈는데 100만 원을 냈는데 원래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더라도 내는 금액은 150만 원까지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중과 대상자들은 300%까지 올라가 버려가지고 예전에 안 이랬거든요. 근데 300%까지 올라가 버려가지고 작년에 100만 원 내고 원래 300만 원 나왔는데 15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300만 원 다 내야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바꾼다고 합니다. 원래 말에 논의가 된다니까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다 빼고 나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부세액을 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깁니다.
자, 그 일단 이 첫 번째 게 3억 원 추가 공제해 준다는 건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부세가 아까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들에 한해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 그러면 고령자 세액공제가 60세부터는 20%, 그리고 뭐 65세가 되면 30%,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면 40% 이렇게 내는 거고요. 장기보유자 또 세액공제가 있죠. 5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5년만 가지고 있어도 20%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만 가지고 있다, 5년에서 10년 사이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4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50%까지 공제를 해준다. 두 가지 다 합산됩니다. 나이 많으신데 장기로 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만 갖고 있다 그러면 자, 한도가 80%까지. 원래 두 개 합하면 90%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주니까 80%까지 한도를 잡아가지고 20%만 내도록 해준다. 그래서 아무리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80%까지도 장기 보유자 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나아졌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1세대 1주택자 이제 판정 시에 주택 범위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주택, 사원주택 이런 것들만 됐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내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라든지 이러면 다 빼줬기 때문에 1주택자만 됐습니다. 요거는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상속주택하고 일시적 2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 이런 거를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나 뭐 상속 지분율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뭐 상속받았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뭐 사망을 하셔가지고 상속을 받았다. 뭐 만약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3년 동안만 그동안만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무조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들 있죠. 3억 원 이하, 공시가 3억 원 이하 되는 거,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나 소액지분주택, 뭐 지분으로 받았을 때 40%만 내가 받았다, 50% 안 된다, 40%안 된다 그러면 기간에 제외 없이 그러니까 평생 쭉 안 팔더라도 종부세는 제외를 시켜준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주택들 있죠. 지방에 뭐 3억을 초과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이 좀 많은 주택을 받았다. 그러면 개시일로부터 그래도 5년 동안은 제외를 해준다. 그 5년 이내에 뭐 어떻게 정리를 하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주택은 내가 여러 채를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요와 반대로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6억 가지고요. 수도권 6억 안 따지고요. 공시가가 3억 이하인 거, 지방에 있는 3억 이하인 거, 이런 것들은 또 여러 채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채는 안 되고 딱 한 채만. 그러니까 내가 두 주택을 갖고 있을 때 하나가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라 그러면 요거는 1세대 1주택 만들 때 죄송합니다. 요거는 1세대 1주택 만들 때 제외를 시켜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 요것도 되게 말이 많았었죠. 그냥 내가 집 이제 바꾸려고 갈아타려고 잠깐 동안 2주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막 종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과로.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때는 이 종전주택에 대한 거를 배제를 시켜주고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한 주택에 대한 세율만 부과하겠다, 종부세만 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1세대 일시적 2주택자들은 다 그냥 1주택으로 쳐줬어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안 쳐줬는데 요거를 이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원래 종부세 납부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내도 받으시고. 그래서 국세청이나 아니면 세무서나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신청하셔가지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세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준비했는 거는 많지만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올해 한번 바뀌었는 거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납부 유예 제도가 뭐냐면 이제 좀 내가 경제 사정이 좀 안 되는 뭐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전혀 뭐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저소득층인데 주택만 뭐 어쩔 수 없이 하나 갖고 있던 게 많이 높아졌어. 그럴 경우에 낼 수 없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택을 이제 어떻게든 명의를 바꾸는 순간이 있죠. 그때까지는 종부세를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납부를 아무나 다 해주면 유예를 아무나 다 시켜주면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납부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납부 유예 적용 대상이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아니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이 부분들 해당이 되시고, 대신 또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 금액이 7천만 원까지만, 사업자이시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6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연도 주택부분 종부세는 100만 원 초과할 때만 유예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100만 원 안 되면 무조건 그냥 알아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지 보고 내가 지금 낼 여력이 안 돼, 나중에는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러면 유예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종료일이 종부세는 12월 15일이죠. 그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특례 신청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아니면 구세청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하셔가지고 납부 유예 제도 혜택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2023년부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정부 입법안으로 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고 12월 달에 정기국회 열리죠. 그 1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그것도 뭐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또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 4가지가 다 통과되는지 잘 통과될지 안 될지 우리 다주택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종부세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종부세가 어떻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요거처럼 또 한번 방송 상황이 방송 사정상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박성재 TV 부동산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